안녕하세요, 배현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급하게 좀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이 마스크 때문인데요. 마스크 대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마스크 구입이 너무나 어려우시죠. 마스크 때문에 정말 발 동동 거리면서 구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약국도 공적 마스크를 본격적으로 제공해드리기 시작했는데 정말 아침 일찍, 문을 열기 전에부터 아침 일찍 오셔서 줄 서서 사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갖고 있는 수량이 10분도 되기 전에 다 동나버리고 더 그 뒤로 오셨던 분들도 뭐 얘기 듣고 오셨는데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나 좀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지금 착용하는 이유는 결국은 비말 감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비말이라고 하는 것은 재채기나 기침 등을 통해서 타액에 묻어있는 병원균이 아무래도 이 타액과 함께 이동하게 되면서 호흡기라든지 입이나 점막으로 들어가서 내 몸에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바로 비말 감염이라고 하거든요. 이 비말 감염을 막는 가장 대표적인 방역 1번 제품이 바로 이 마스크가 되겠죠. 하지만 이 마스크를 약간 좀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필터 기능이 있는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KF 제품을 무조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비말 감염은 황사라든지 미세먼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비말 감염은 타액을 통해서 이동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즉 그 KF 마스크가 중간에 필터가 정전기식 필터가 있어서 먼지 같은 미세 물질을 차단할 수 있지만 단 이 앞에 있는 이 마스크의 면이요 타액이라든지 이 물도 역시 차단을 시켜줍니다. 때문에 그 필터 기능이 손상이 입었다 하더라도 이 천이라든지 앞에 있는 마스크 부분이 손상되지 않으면 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지저분해졌다거나 이게 완전히 뭐 안에가 찢어졌다거나 이러한 상태가 아니면 사실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바이러스는 바깥쪽에 묻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있는 부분을 소독하거나 방역을 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물이 묻으면 필터 기능은 다 손상이 되지만 필터 기능이 손상되고 나서라도 마스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8시간 사용한다고 하는 거는 이 필터 기능에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가 비말 감염을 막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사용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단 주의하셔야 될 거는 마스크를 사용하실 때 이 안쪽에 있는 안감 부분은 절대 손으로 만지거나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깥쪽 부분을 만약에 손으로 만졌다가 하는 경우에도 저는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손 소독을 할 텐데요. 만졌다가 하는 경우에도 이 부분에 뭔가 오염물질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씻어 주시라는 거예요. 사실 마스크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손 씻기입니다. 손을 통해서 옮겨지는 우리가 그 접촉 감염이 훨씬 더 많은데요. 우리가 그 어떠한 물건이라든지 이런 데에 타액이 기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타액이 묻어 있어서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경우에 손으로 만진 상태에서 내 입에 또는 눈에 무의식적으로 갖다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손을 항상 청결하게 씻고 손을 씻기 전에는 내 얼굴에 있는 부분은 만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거나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생활수칙만 지키신다 하더라도 훨씬 더 이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약국에서도 실제 환자들을 상대할 때는요 이렇게 이게 라텍스 글러브인데요. 라텍스 글러브를 착용하고 환자분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라텍스 글러브는 지속적으로 알코올이라든지 손소독제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일상생활을 할 땐 이걸 벗고 제 손으로 그냥 생활을 하는데 이때도 반드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고 난 다음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방역 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미세먼지나 이런 오염물질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때는 필터 기능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비말, 그 침이란 타액만 차단해 줄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한 번에 쓰고 버리시지 마시고 사용이 가능하시다. 단 바깥 부분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알코올 등을 이용해서 뿌리는 알코올 있잖아요. 이런 알코올 등을 이용해서 소독해 주시고 물에 젖어서 필터 기능이 손상된다 하더라도 마스크가 어느 정도 비말만 막아줄 수 있다면 지금의 상태는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있는데요. 뭐냐면 마스크 착용을 언제 하느냐예요. 제가 나가서 돌아다녀 보면 마스크 착용을 바람이 불고 사람이 별로 없는 공원 같은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황사라든지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또는 찬바람을 막기 위해서 차단하는 착용하는 경우라면 뭐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착용하시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착용하시는 거라면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말 감염을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거는 재채기해서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되더라도 밀도가 낮아지면 전염률이 거의 떨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방된 공간이나 바람이 많이 부는 공간 또는 접촉자가 없는 감염자나 접촉자가 없는 공간 안에서는 사실 마스크 착용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호흡력이 떨어지는 유소아라든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자칫 KF94 같은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호흡이 굉장히 불량해져서 더 안 좋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밀폐된 공간이나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공간, 엘리베이터 안에 다른 사람이 뭐 단둘이라든지 3명 정도가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그 외 공간에서는 사실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8시간 필터 기능을 지키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따져보면 이 마스크는 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필터 기능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접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보관하셨다가 시간대에 맞춰 쓰시고, 물론 입김 등이 많이 나와서 젖은 경우에도 필터 기능이 이미 손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터 기능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시고 어느 정도 그 비말만 차단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는 지금 부족해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약국에 공적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게 양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마스크를 사재기하거나 수집하시는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를 사재기하거나 수집하게 되면 정작 필요하신 진짜 물건이 없으셔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못하고 가십니다. 오늘도 오셨던 분 중에서 집에 암 환자가 있는데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데 본인이 마스크를 쓸 수 없어서 너무나 지금 안타깝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약국에서는 3매에서 또는 적게는 2매, 뭐 많게는 5매까지 나눠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공적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해 드리기 위해서 정말 약국 노력하고 있거든요. 약사들도 노력하고 있고 정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뭐 쓰실 수 있는 분량이 있으시다면 한꺼번에 다른 약국들을 돌아다니면서 또는 하나로마트나 그 우체국을 다니시면서 수집하듯이 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루 마스크를 나누어 가져야 우리가 방역이 다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방역을 잘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방역이 안 되면 이 바이러스는 전파될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방역 마스크의 필터 기능은 지금 비말 감염에서는 뭐 아주 큰 의미는 아닐 수 있다. 때문에 아주 지저분하게 오염된 상태가 아니면 마스크는 어느 정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일회용 마스크, 아까 뺐지만 덴탈 마스크는 당연히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마스크 착용보다 중요한 거는 손 소독이라는 거.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손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 소독이라든지 손 세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세 번째, 개방된 공간에서는 마스크 굳이 착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많은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착용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네 번째, 마스크 사재기는 절대 하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혹 중고나라에서 마스크 1,500원 공적 마스크 사셔가지고 또는 800원 900원 사셔가지고 비싼 값에 되파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정말 못된 놈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국가 위기 상황에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나쁜 인간들은 전부 다 아주 혼쭐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슬기롭게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 걸린다고 해서 내가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내가 모두 다 안전할 수 있도록 서로 위생 철저하게, 그리고 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들이 밖에 자꾸 나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정말 전파도 더 많이 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하여튼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 꼭 믿고요. 저도 그 부분에 일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셨던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